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내란 전국의 히어로 박선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잘 계셨습니까? 국정원 제1차장 출신을 모셔다가 어디다가 쓰려고 했는데 예. 이건 성견지명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 의원님 지금 예. 건강 나쁘시다는 이야기가 꽤 예. 돌았었거든요. 네, 예. 눈이 잘 안 보이셨어요? 예, 눈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쪽 예. 눈이. 안압이 올라간 건가요? 글쎄요, 이게 이 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눈이 이렇게 안구가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빡빡해가지고 심각하게 봤는데 MRI 검사까지 다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큰 문제 없고 그냥 3일 정도 푹 쉬라 그래가지고 스트레스성이라고 예. 볼 수 있는 건데 예. 예. 이게 보통 스트레스는 아니잖아요. 막 찌르는 듯이 아파가지고요.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참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대한민국을 겪으면서 예. 느꼈을 최고의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렇죠. 거기 맨 선봉에 서 있으면은 신변의 그러니까요. 위협도 좀 네. 느낄 거고. 그러니까 이제 미리 고통을 느끼는 거죠. 이자들이 계엄을 성공하면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어야 될 것이다. 또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어떤 고통을 감내해야 될 것이다. 이런 걸 계속 몇 달을 생각하니까요. 예, 힘들었습니다. 통증을 미리 땡겨서 그러니까요. 느꼈습니다. 참. 자, 여러분 박선원 TV 구독은 채팅창 상단에 있고요. 지금 40만이 넘었더라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뭐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 아닙니다. 그만큼 활약상이 지금 두드러진 것 같고요. 가서 보시면 볼만한 영상들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롭게 시작됐기 때문에 박선원 후원에도 일찌감치 마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농협 301-0345-1616-61 박선원 후원에 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프신 분인데 새해 지금 아버님 묘소에 갔다 오신 거잖아요. 네, 30날 다녀왔습니다. 대전 국립현충원에. 6.25 참정용사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6.25 때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전몰 장병은 아니시고 참전 용사시죠. 그러니까 약 20살, 20세 때 제주도에 가서 훈련 받고 바로 전선에 투입돼 가지고 한국전에 참전하셨다는 말씀을 어렸을 때 많이 해주셨습니다. 야, 이렇게 또 스토리를 보고 나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런 분들이 나라를 지키고 어떤 젊은 시절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현충원에 묻히신 거잖아요. 그 이제 사병인데요. 현충원에 저렇게 이제 모시려면은 이제 화랑무공훈장 받아야 저기 가서. 그럼 훈장 받으신 거예요? 네. 야, 그러면 네. 국가 유공자 아드님이신 거예요? 네, 저기는 표시 안 돼 있는데 저 뒤에 써져 있습니다. 화랑무공훈장 수여 이렇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아버님의 고귀한 뜻을 기렸습니다. 그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고 역사의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박선원 의원 아버님도 나라를 지키고 민주주의 수호를 한 거잖아요. 네. 박선원 의원도 지금 민주주의 수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오늘로 네. 비상계엄이 일어난 지가 이제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아직도 지금 수괴는 네. 체포를 한 해 만에 지금 이 상태예요. 예. 지금 대치 중이고. 네. 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저기 경호처가 제일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 경호처가 하도 예측불허의 그 윤석열 일정과 그다음에 김건희 씨의 새벽 일정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뒀고 새로 사람을 뽑을 때는 이제 신원조회를 자체적으로 한다 해가지고 뽑았는데 지금 경호처장도 처장인데 경호차장하고 그 경호본부장 이 두 사람이 극렬하게 지금 저항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경호처 안에서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저게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무법인 거잖아요. 예, 사실. 무법이죠. 예. 예를 들어 조폭 의리 같은 거잖아요. 우리 형님은 지켜 이런 거 아니에요. 김용현에게 잘 보여가지고 이제 쭉쭉 그 승진한 사람이 이제 김모 경호차장인데 박정준 경호처장은 최근에
처장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관여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이번 걸 법적으로 처리하려고 그러는데 그 김모 차장하고 이모 본부장이 지금 극렬하게 지금 저항하겠다 이런 태도여 가지고 방금 전에 5시 20분에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강력하게 이 둘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이거 그냥 내란 공범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아니, 법적인 근거가 아예 다 치워졌는데 예. 내란 공범인 거잖아요. 특히 그 경호차장은 그동안 문제가 됐던 삼청동 안가를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삼청동 안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 경호차장은 다 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내란 모의할 때 그렇죠. 그 그러니까 안가에서. 예.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마는 이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그다음에 새 사령관 있지 않습니까?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 사령관에다가 한둘이 더 끼거나 여기 한 명이 빠지고 또 한둘이 더 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10여 차례라고 했는데 사실은 20여 차례 넘는 그러한 그 모의가 있었고 주연을 베풀고 술을 먹으면서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할 사람인지 아닌지 성분 파악하고 계속 테스트도 해보고 우리하고 할 사람이다 하면은 이제 도원 결의맺듯이 그렇게 했다고 한 곳이 바로 삼청동 안가입니다. 그 안가를 관리한 친구가 지금 경호차장 김모 경호차장인데 이자가 이제 가장 극렬하게 지금 저항하겠다 해가지고 경호처 안에서는 아니 우리가 평생 공무원인데 차장이나 이런 간부들은 나갈 사람이고 이게 뭐냐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지금. 막상 근데 영장을 집행을 하면은 그 들려오는 말과는 다르게 순수하게 내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냥 그 특수공무 집행 방해를 한 두세 사람이 꼭 좀 연행을 해달라 하는 말도 있어요. 네. 야 근데 진짜 윤석열의 왕놀이였네요. 대통령이 그렇죠. 아니라. 그러니까 윤석열이에 대해서 어떤 말까지 있냐면은 이제 그동안 한겨레 신문에서 뻥카라고 해가지고 뭐 월요일하고 며칠을 출근을 뭐 실제로는 늦게 하는데 일찍 하는 것처럼 했다라고 그런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그게 사실이 아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출근 안 했다. 그래서 한겨레 신문에 뻥카보다 뻥뻥카다 뭐 이런 말이 내부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거네요. 술을 어디서 먹을까 뭐 관제에서 먹을까가 아니라 안가에 지 마음에 맞는 사람들 테스트 장소로 왜 그 검사들 그렇죠. 예, 와가지고 이제 나한테 줄 쓸지 안 쓸지 같이 술 먹으면서 툭툭 건드려 보는 거죠. 비상대권 뭐 이런 말 하면은 뭐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면은 쟤는 우리 편에 내가 술 먹여서 임무를 주고 승진을 시켜주고. 거의 날마다 그런 짓 했겠네요 보니까. 그래 출근할 수가 있나? 뭐 제가 10여 차례라고 언론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뭐 20여 차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단독을 보니까 그 안가를 바를 만들려고 했다. 아예. 그런데 그것도 윤건영 의원이 이제 국회 행안위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그것도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게 아니다라는 게 아니고 보통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빠 안 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부에서는 그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질이 나쁜. 예. 지금 존재하면 안 되는. 그렇죠. 한 달이 넘도록 아직 체포가 안 되고 있는. 예. 왜 자기가 승부를 걸었으면 실패했으면 가장 먼저 나와서 내가 처벌받겠다. 부하들은 좀 감경해달라. 이것이 정상 아니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아마 지금 방송하는 시점 현재 아마 오늘 밤 심야에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일몰 영장이라 하더라고요. 5시 이후에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이미 체포영장은 있잖아요. 체포영장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언제 체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데 이제 들어가야 체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압수 및 수색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일몰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들어가서 수색을 해가지고 해가 떨어진 저녁에도 해가지고 이제 잡으면 체포영장을 보여주고 체포해서 데리고 온다. 이런 구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보면은 일단 진입로만 확보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그 길로 못 나오게. 네. 그럼 이제 경찰이 아마 기동대랑 같이 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죠. 공수처가. 저게 좁고 긴 골목길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미 거의 뭐 저 사람들 전문 용어로 통로는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요 상황인 거죠. 이걸 네. 보면 여기 경찰이 막고 있고 네. 이쪽으로 몰고 진입로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박선원 의원이요. 요즘 직함이 많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이시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국정조사특위 국회 네. 특위위원이시기도 하고. 예. 근데 건강이 이렇게 안 좋으신데 지금 원래 건강 안 좋으신 분은 아니셨잖아요. 아니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아. 늘 비실비실하는. 그러니까 이게 타입인데요. 지금 특위하고 예, 탄핵 소추단. 탄핵 소추단도 있고 예. 지금 맡고 계신 게 방금 지금 탄핵 소추단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국정조사특위 45일 동안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내란 진상 조사 단원이면서 이 제보센터장 아이고. 하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제보 많이 들어옵니까? 제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제보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이제 우리 동네에 뭐 군이 어떻게 움직였다, 이동한다, 탱크가 지나갔다, 뭐 포사격을 많이 한다, 뭐 헬리콥터가 지나간다 이런 군의 이동에 관한 제보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때 뭘 했다더라 하는 제보. 순수한 그야말로 이제 내란에 대한 직접적인 제보 두 종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두 종류라고 하는 게 아직도 쿠데타의 국민들이 위험성이 있다. 그거 하나인 예. 거고 예. 얼마나 엄중한 사건이었는가를 제보하는 예. 과거에 있었던 일. 예. 크게 두 가닥이다. 네. 자, 근데 지금 국정조사라는 게 예. 굉장히 국회 갈 수 있는 최대의 권한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만 회의는 뭐 한 9번밖에 안 한다 그러고 45일 동안. 그다음에 이제 현장 조사 자료 그다음에 이제 내놔라 하는 자료 청구, 그리고 이제 증인 출석시켜서 이제 신문하는 그런 그 공개 회의. 공개 회의 9번인데 저쪽에서는 저쪽 당은 완전히 다이 뭐랄까 호도하고 방해하려고 들어간 방해하려고 거죠. 들은 거 쉽게 이야기해서. 네. 그 용서하면 될까요? 아니 내란을 지금 옹호하고 선동하고 방해하는 행위는 예. 나중에 정당 해산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계엄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런 태도. 아니면은 뭐 아니 말이야 계엄을 했으면은 한 거지 뭘 그렇게 이런 데 와가지고 시시콜콜하게 사실대로 말할 필요 뭐 있어요. 뭐 이런 거. 아 그러니까 그리고 계엄을 할 수도 있죠. 문제는 불법적으로 하니까 문제죠. 아니 그 사람들이 저희가 계엄할 거다 그랬을 때는 뭐 과대망상이다 뭐 정치적 선동이다 온갖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딱 한 번 사과를 하더라고요. 네. 예,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 했는데 지금은 태도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오히려 그 계엄할 수도 있는데 내란은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정조사 특위에서 지금 박선우 의원 주장하시는 걸 영상으로 봤거든요. 예. 내란의 진행 상황을 좀 복합적으로 살아 있는 그대로. 조사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계엄 선포 전후에 북한 등 안보 위협을 조작한 것도 조사를 해야 된다. 예. 사실 그게 핵심이잖아요. 외환 유치니까요. 어. 왜냐하면 내란을 하기 위한 명분으로 외부에서의 그 환란을 조장해 오는 거잖아요. 그게 NLL의 북한 도발 유도 뭐 이런 노상원이가 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북한을 촉발시켜서 뭐 자주포를 뭐 300발 쏜다 200발 쏜다든지 천무를 갑자기 30발 쏜다든지 드론을 평양 상공에 띄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과거 같은 그에 북한이 반응을 했잖아요. 과하게.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준전시 또는 사변이다 해서 비상계엄으로 쫙 가려고 그런 거죠. 근데 우리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국정조사가 뭘 해야 되는지 구체화시키는 상황인 예, 거죠. 그렇죠. 네. 가장 잘하시는 분이 의견 제시할 때 다른 이제 그 야당 국회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제가 순간 캐치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구체화시켜가는 작업인 거죠. 예, 그렇죠. 근데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45일이면 아니면 빨리 더 결론을 이제 뭐 한 15일 연장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국힘이 국민의힘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45일 동안에 국회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예요? 국정조사라면? 국회 권한은 꽤 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는다든지 뭐 지금 재판 중이니까 말할 수 없다든지 그거는 허용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다 답변을 해야 되는데 사실대로 답변을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당 국힘에서 그 말을 하면 오히려 불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말을 못하게 할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근데 다 그거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까? 다 남죠. 이번에 한기호 의원 같은 경우 뭐라 그럽니까? 본인이 우크라이나에서 폭격하고 미사일로 많이 때려가지고 북한의 사상자가 나오면 그걸 가져와서 선전 자료로 쓰자. 심리전 자료 쓰자.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무슨 3인 성호 없는 호랑이도 세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 하면서 저희를 자극하더라고요. 저 자들이 세상에 한기호를 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 임명하는 자 근데 이번에 보니까 내란 증거 CCTV 영상 삭제 전 보존 조치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이거 가져왔는데요. 내란 혐의 조사 관련 CCTV 영상 제출 요구. 지금 이제 각 지자체에서 그 CCTV로 이제 그 도로 상황이라든지 이동을 찍잖아요. 예. 그거 보존 기한이 3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조특위 시작한 날이 12월 31일이에요. 그럼 30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12월 2일 것까지밖에 안 남는 거예요. 12월 30일이라 해도 30일이니까. 그렇네요. 근데 저 사람들이 내라는 12월 3일 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12월 31일이니까 30일밖에 이 보관을 안 하니 CCTV 증거 보존 신청을 해달라. 그랬는데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했어요. 예. 그날. 그래가지고 신청이 안 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우리 당 의원들이 3분의 1 이상 서명을 하면은 채택이 될 수 있대요. 그래서 부랴부랴 2시 반부터 4시 사이에 이 서명을 받아서 이 그 CCTV 증거 보존 조치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행정실 명의로 각 지자체 동사무소 구청에 싹 보냈어요. 그게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12월 31일이 1월 1일 앞에 노는 날 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다 확인했어요. 저희가 제대로 받았냐고. 다 받았대요. 아, 100몇 건. 네, 104건의 그 자료 제출 경찰청 49건 서울시 인천시 대전시 다 해가지고 경기도도 많고. 롯데리아 뭐 회동 영상 네, 이런 것도 그건 이제 경기도죠. 경기도. 네. 이렇게 해서 이 자료를 거기다가 제출 관련 문의는 박선원 의원이 이렇게 전화번호 써놓으니까 아침부터 전화가 불이 났어요. 언제 끝까지 얼만큼 줘도 되느냐. 그거 너무 많은 자료 요구다 좀 줄여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박선원 의원실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네, 많죠. 그리고 또 로그 파일 문제도 있죠. 네, 로그 파일은 뭐냐면은 합참 지휘통신망에 이제 통신사령부 경계태세 2급 발령 관한 상황일지. 예. 그리고 계엄령 선포에 따른 상황일지. 그리고 경계태세 2급 발령 관련 상황일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일지가 있는 거예요. 예. 12월 3일, 12월 4일 상황일지가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일지의 로그 파일을 삭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그 증거는 하나는 이러한 상황일지거든요. 그런데 몇 시에 누가 무슨 지시를 했고 누가 어디에다 뭐라고 했다라고 하는 이 계엄령 선포에 따른 상황일지가 제일 중요하고 계엄령 선포에 따른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비상계엄이니까 전방지역의 경계태세를 어떻게 유지하라고 지시했는지 뭘 하고 했는지에 대한 상황일지. 그다음에 통신사령부에서 계속 유선이나 전화로 지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뭐 합참의장이 전화했다든지 아니면 겸사령관이 전화했든지 장관이 지시한 그런 유선 모든 전화 통신 일지 기록
이게 다 삭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것도 한 달 만에 한 번씩 갱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12월 3일 4일 거니까 지금 이게 삭제되면 안 되잖아요. 30일 이내에 들어있으니까. 이게 윤석열 씨 검사들 논리로 보면 저거 자체가 범행임을 인정하는 거 핸드폰 아닙니까? 다 그 뭐야 바꾸고 한 거 똑같죠 이거. 근데 이거는 합참 지휘통제실 안에서 일어난 범행이죠. 네. 야, 참. 그렇게 했더니 지금 방금 전에 합동참모본부에서 삭제는 했는데 그거는 갱신하는 것이라서 삭제를 한 거지 실제로 없어지지 않았다 해가지고 변명을 좀 늘어났어요. 포렌식하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모르면 안 나오는데 알면은 내놔라 하니까 그러니까요. 내놔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의원님의 가치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 우리는 저런 게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이제 알고 있으니 내놔라 이거 안 내놓으면 니들 증거인멸이고 범죄다 이런 식의 의미죠. 그랬더니 합참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그 검찰과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 증거인멸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어쨌든 반응을 했다는 것 자체는 뭐 그러네요. 다행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더 추궁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화요일 이거 CCTV 한 건 증거 보전 받았고 오늘 목요일 날 지휘통신망 로그 파일 삭제 이제 자기들은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네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있다는 제출하겠네요. 네. 제출해야죠. 이게 이제 특검으로 가면 사실 이런 거 압수수색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제 압수수색이 어렵거든요. 특검조차도 이 합동참모본부의 지휘통제실은 압수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압수해서 다 내놔라 하면 안 주고 요거 찍어서 달라고 해야 받는 알아야 줄 수 있는 거. 예.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계엄령 선포에 따른 상황일지. 그다음에 통신사령부에서 계속했던 그 통신 관련 상황일지. 예. 이게 국정원 1차장의 저는 위험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정원에서 정보 검색할 때 키워드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 키워드를 다 알아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키워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방식이죠 사실은. 예. 근데 이거는 어쨌거나 이제 12월 4일 거니까 이거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예,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증거를 인멸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지금은 진술이에요. 진술이 잘못하면 자기가 군 형법에서 반란죄는 무지무지가 크거든요.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군 형법에서 반란죄는 스쳐도 5년이다. 네. 조그만 관련돼서도 5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라고 하니까 진술을 막 해. 아, 네? 했다가 재판에 가가지고 또 부인을 해버려요. 아 그래서 이런 증거가 필요하다. 부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증거 확실한 물증 하드 에비던스 확실한 물증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30일 딱 걸려 있어요. 그렇네요. 네. 아니 내란범이 한 달 동안 안 잡히는 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아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이를 가장 먼저 체포를 하고 나머지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예. 이게 버티고 있는 것이고. 네. 야 어쨌건 야 우리 박선원 의원은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요. 근데 여기 나오신 김에 궁금해서요. 네. HID 블랙 요원. 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국방부 쪽에서 야 그런 건 다 복귀했어. 네. 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그 이슈랄까 논란이 좀 잦아들기는 했는데 예. 의원님 정보망으로는 네. HID 저 비선들 블랙 요원들이 다 복귀한 건 맞아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 그 부승찬 의원이 매우 중요한 그 보도자를 하나 냈습니다. 그 뭐냐면 정보사 수사 2단에 이렇게 배치하려 했던 초중급 간부 20명의 리스트를 확보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정보사 관계자들이기 때문에 다 뭐 000, 뭐 A 000, B 000, C 000 이렇게 해놨는데 20명 명단을 이제 우리 다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 20명은 뭐냐면은 중간 간부급이거든요. 중령, 소령, 대위까지 20명. 이 사람들이 다 HID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특수 임무를 수행할 만큼 어떤 그 능력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또 관리하는 이 밑에 부사관들이 또 쫙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령 밑에 소령, 중령, 대위까지 있고 그 밑에 이제 상사, 중사, 원사부터 해가지고 쭉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진짜 그 최종 병기예요. 근데 이분들은 현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승찬 의원이 이렇게 확보한 거는 현역망에 대한 그 틀을 확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 내놔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거하고 다르게 또 별도로 현역이 아닌 사람들을 데리고 운영하는 사람 팀이 또 있어요. 그게 이제 최하 4개에서 한 6개 팀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그 청주공항에서 그 F-35A 예. 우리나라의 최첨단 그 스텔스 전투기가 있는 청주공항 그쪽을 폭파시키라고 하는 임무를 받아가지고 그 근처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이 대기를 시작한 건 11월 중순부터 대기한 거예요. 예. 11월 중순부터 대기했는데 계속 청주 공항하고 그다음에 성주에 있는 사드 대구 KF-15 있는 F-15K 거기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람들은 이 청주 F-35A 팀이었는 거예요. 자기들도 겁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받은 무기가 뭐냐면은 이 플라스틱 그 혹시 어렸을 때 놀던 종이 찰흙 같은 거 생각나세요? 찰흙처럼 형상이 막 변경되는 플라스틱 폭약. 에다가 이제 내관 박아서 터뜨리는 그 폭약을 지급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권총에 총알 탄창 5개를 지급받은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푸나님. 네. 푸나님이 청주공항에 폭파시키러 갔어. 근데 폭탄이 있어. 폭약을 던졌어. 그리고 내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 어떻게 나오겠어요? 권총밖에 없어. 근데 F-35A가 있는 이 공항은 그 정비 그 비행기 넣어놓는 그 경납구에는 한국 정비사도 잘 못 간다고 할 정도로 삼엄한 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폭탄을 던질 수는 있지만 예. 그게 터지고 나서 이 사람들이 살아 돌아올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있겠어요? 없겠어요? 권총만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에 가서 죽으라는 명령이거든요. 가미가제식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무슨 뭐 북한 어디를 갖다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 동맹인 미국의 가장 중요한 공항을 폭파하라고 하니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다가 계엄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 계엄이 일어날지도 몰랐어요. 시키는 대로만 해 이런 느낌이니까. 시킨 대로 가서 폭파하라고 딱 임무 대기하고 있는데 계엄이 일어났어요. 12월 3일 날. 그러고 나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서 헌재로 가면 그 언저리에 폭파시키라고 하는 지시 명령이 내려올 거다. 대기하라 이런 거예요. 그래놓고 또 한 며칠 그 12월 13일에 이제 탄핵안이 가결됐잖아요. 그로부터 계엄이 일어났고 갑자기 탄핵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임무를 수행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자기가 이거 하려고 평생 블랙으로 이렇게 은퇴해가지고 현역도 아닌데 이런 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갈등을 일으키는데 자기들이 먼저 복귀한다는 말을 못하니까 저보고 블랙에 온 꼼짝 마라 하는 말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임무 중지, 임무 해제 지시가 나오도록 해달라. 그래서 이 팀은 해제가 됐어요. 근데 다른 팀들은 아직 해제됐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렇죠. 해제됐을지라도 증거가 없으면 해제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이 지정된 곳에 무기를 폭약을 갖다 놨다 그랬는데 그럼 그걸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국방부나 위에 상부에 보고해야 되잖아요. 이거 갖고 와서 해제했습니다. 예. 그 물증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아직도 그 위험이 상존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내란 상태는 진행 중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내란 수계 윤석열을 빨리 체포해서 구속시켜서 의법 조치가 되어야만이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정의 병력으로 키워진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시 우리 군의 대한민국의 전략 자산으로 인간 자산으로 다시 돌아오실 수 있는 거예요. 야, 저번에 정보사 블랙 요원들 예. 명단 리스트 노출됐을 때 예. 그때 해편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때 해편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그때 현재 문제가 되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잘리는 거였어요. 잘리는 거였는데 이 문상호는 김용현, 노상원 파예요. 이 사람하고 갈등을 했던 사람 박민우나 이런 사람들은 신원식 파야. 네. 그러니까 신원식에서 김용현으로 바뀌면서 죽을 뻔한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자기 목숨이 이제 부지된 거잖아요. 사령관으로. 근데 여기서 공을 잘 세우면 더 큰 자리가 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노상원이랑 같이 이 공작을 같이 한 거예요. 10월부터. 야, 진짜 근데 이 사람들 계획은 딱 결론적으로 말하면 청주공항이든 사드기지든 대구든 간에 북한군으로 위장한 공작이잖아요. 조작 사건. 이게 더 무섭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야 이게 나라를 위한 건가 보다 하고 하려고 했는데 생각할수록 야 이거 폭탄 던지고 나 우리 죽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뭐예요 도대체. 윤석열의 영구 집권 음모죠. 영구 집권 임무의 희생양이죠. 아, 네, 그리고 자기들 죽을 때는 네? 시체나 찾겠어요? 진짜. 네? 어우 씨. 인민군복 입었다 뭐 아니다 이거 북한에서 온 사람들인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뭐 손에 지문도 없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안가에서 폭탄주 마시면서 충성 맹세 받았던 사람들은 승승장구할 거고 예. 이 사람들은 정말 개죽음 당하는 상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양심 선언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이 보도가 잘못됐어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안가에서 충성이 확인돼서 술을 마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확인된 사람만.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와 뭐 술 먹으면서 음모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 잘못하면은 우리 뭐 술 먹으면서 뭐 장난 좀 한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도를 할 때 우리 진보 유튜브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편으로 포섭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저녁을 먹으면서 이렇게 두들겨 봤을 거 아니에요. 제 성향이 어떻다 해가지고 불러왔는데 막상 비상대권 경험하면은 합류할 수 있는지 확인이 되고 나서 이 사람 됐어. 그래서 술을 먹이는 거지. 아, 그렇겠죠. 안가까지 부른다는 네, 건 그런 안가까지 의미겠죠. 부르고 그다음에 국군의 날 10월 1일 날도 뭐 이제 그 새 사령관하고 지작 사령관하고 다 모였다는 거잖아요. 이 김용현 국방장관 공관에 한남동에. 근데 대통령이 김치찌개 끓여준다 올라오라고 했다. 이게 뭐냐면 애들은 진짜 믿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10월 1일 군대 동원해 봤잖아요. 그랬더니 좋더라 이거야. 예? 그래서 대통령에게 마지막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뭐 그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이제 축하연을 자기들끼리 열은 거예요. 그게 10월 1일입니다. 아, 의원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노상원이는 네. 윤석열을 직접 봤을까요? 봤겠죠. 저는 봤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봤다고 생각했는데. 왜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 워낙 김용현이하고 친하고 문상호하고도 친해요. 근데 이제 노상원이는 지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나쁜 짓 하고 말이야 그 성추행 사건 이런 걸로 이제 인생이 이제 꺾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잘못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인생을 한판 뒤집어 엎는데 경호차장 출신이란 말이에요. 박근혜 정부의 경호차장. 그리고 그 위에가 박흥렬이라고 경호실장이에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육군참모총장이고 포스타 출신이 경호실장하고 그 밑에 원스타로 경호차장 하면서 이 사람이 속된 말로 장관 뭐 투스타 쓰리스타는 찜쪄 먹은 사람이에요. 말이 좋고 그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근데 박근혜 경호실이 어떻게 됐으면 끝이 안 좋았잖아요. 네. 그 이걸 뒤집을 계획을 늘 생각한 거예요. 야,
소위 말하면 지들끼리는 권토중내 같은 거죠. 그렇죠. 권토중내를 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김용현이는 노상원이한테 일을 시키면서 노상원이 말은 내 말로 인식해라 네. 똑같은 것처럼 윤석열도 네. 김용현이한테 대통령 식물 영접을 했으니 네. 김용현 말을 내 말처럼 들으라 이런 구조가 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네, 쭉. 그래서 이제 김용현 밑에 여인형으로 해서 쭉 내려가는 방첩사하고 네. 수방사, 특전사 그라이. 네. 이 그룹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하님. 딱 쿠데타가 친위 쿠데타 이 반란이 성공하면은 국방장관이 세겠어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합수본부장이 되는데 합수본부장이 세겠어요. 실질적으로 합수본부장 아닙니까? 아니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합수본부장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나 다 조사할 수 있잖아요. 아무나 가서 그러니까 고문하고. 전두환 생각하면 합수본부장이 좀 세잖아요. 합수본부장이 세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여인형이하고 갈등 경쟁 관계에 있는 집단이 필요한 거야. 그게 아. 문상호 정보사령관이고 노상원이에요. 견제장치로. 네. 이 노상원이하고 얘는 그 여인형이는 사이가 안 좋아요. 문상호하고 여인형이도 사이가 안 좋아. 왜? 아까 말씀하신 그 정보사. 그래서 그 싹 털린 사건 있었잖아요. 휴민트 싹 털린 사건. 그때 방첩사의 조사를 받았거든. 문상호가. 그렇게 돼요? 그리고 방첩사가 계속 그 정보사를 한번 속된 말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버리려고 몇 번 시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방첩사와 이 정보사는 갈등 관계에 있으니까 김용현이는 여인영이가 무섭거든. 네? 안 무섭게 해서 전두환이가 노재현 국방장관 그랬죠. 체포했잖아요. 그 왜가 여인영이가 똑같이 충한 건데 그러니까 여인영이가 배신할까 봐 일단. 여인영이가 저기 바로 대통령 윤석열하고 직보. 김건희하고 바로 붙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아 그런 거였네요. 그것도 있고 그 견제도 시키고 그다음에 정보사가 과거에는 이런 쿠데타와 이런 것에 역할을 안 했어요. 이번에 임무를 주니까 잘해 새로. 아 신났다 이거죠. 네. 그런데 이것을 집어넣어야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쿠데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애가 막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근무 시간에 다른 사람들 현 유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리베로처럼 김용현의 뜻을 가지고 다 준비할 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란인 거예요 이게. 노상원이에요. 그래서 정규 군인이 아닌 사람들을. 예. 이게 정상적인 계엄이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은 내릴 수 있어요. 합법적이기만 하면 다 불법이었기 때문에 문제인 그렇죠.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런 비선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그렇죠. 그 자체가 내란인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의 전시 비상 계엄은 있잖아요. 북한이 우리를 남침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통합 방위 체제가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충무 계획이 발동되고 그다음 계엄령이에요. 자동으로 쫙 가는 거예요. 네? 뭐 고민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비선이고 뭐고 필요가 없어요. 정해진 합참 중심의 라인으로 쫙 가는 거예요. 야, 제가 계속 감탄하는 이유가 우리 의원님이 그냥 국정원 짬밥은 이런 짬밥이구나. 아마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몰라서 모르는 거잖아요.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털기가 참 좋겠다. 근데 하나만 궁금한 거 더 있어. 이 근처에 있거든요. 예. 저 비밀 구금 시설 예. 여기서 가깝습니다. 예. 어딘지 알아요. 예. 근데 여기서 계속 모여가지고 HID 운영을 논의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는 이제 집단으로 가두는 시설이 있는 거잖아요. 예. 먹고 재우고 하면서 막 집단으로 장기간 해야 되니까 그럼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의원님도 거기 갇히실 뻔했어요. 그렇죠. 뭐. 그 전에 수거 대상이었을 수도 있고. 난 수거 명단에는 안 들어있는데 당연히 대상이죠. 언젠가 나올 겁니다. 네, 국방위에서 하도 싸웠으니까 계엄 문제 가지고. 그때 김용현이나 여인영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곧 계엄령 내려 그런 표정이었던 것처럼 그렇죠. 느껴져요. 네. 아이고 떠들어봐. 니들 확 그냥 뭐 며칠 남았냐 니들 갈아 마셔버린다 이런 표정이잖아요. 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하고 붙을 때나 뭐 여인영이나 김용현이나 붙을 때 보면은 그래 까불어 봐라 니들 얼마 안 남았다 이런 거잖아요. 이 구금시설은 국가 보안시설이라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대방 아트홀이요. 지나가다 보는데 가끔씩. 아 근데 어떻게 창문들이 다 막혀 있어가지고 저게 뭐지 했던. 예, 그렇죠. 바로 그, 예. 예, 잡아다 놓고 이제 뭐 조사도 하고 신문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얼마나 편하게 생각했겠어요. 이 그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에다가 정보사를 딱 갖다 붙이니까 애들은 살인도 할 수 있고 뭐 살인 꼭 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그 최강 무력에다가 정보를 갖고 있는 데다가 곳곳에 이런 구금 시설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문도 잘해. 조사도 잘해. 말하자면 고문해서. 예, 뭐든지 다 잘하는 부대거든요. 이게 정보사가 갖고 있는 임무가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지금 나오는 보도는 뭐냐면 선관위 직원들을 납치하듯이 체포해가지고 부정선거했다는 커이 진술을 받아내려고 했다. 예, 그렇습니다. 야구 방망이 같은 걸 막 저런 도구를 갖고 심지어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은 내가 맡을게까지 지가 했다. 직접 야구 방망이로. 이 자체가 완전 불법인 거잖아요. 예. 그 시스템에 의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계엄령 상황에서는 체포영장 이런 것도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잡아다가 적시고. 예,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가 사살. 네. 근데 지금 분위기는 자꾸 그 선관위 쪽으로만 정보사가 계속 동원되는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상호 사령관 입장에서는 이 사살이라든지 이런 행위는 안 일어났고 선관위는 들어가서 침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꼬리를 자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는 노상훈이가 다 시켜서 한 거다 이렇게 빠지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이 그 저번에 우리 김병주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도 그랬는데 이것은 1단계 1차 목표다. 우리 이미 일찌감치 미리 가서 장악 끝난 것이다 이거는. 그런 거고 그 이후에 더 많은 정보사의 임무와 역할이 있는 것이다. 이게 살벌하고 무서운 거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푸나님 생각해 보세요.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야구 방망이로 두들겨 펴가지고 뭘 했겠어요? 부정선거였다. 부정선거였다. 우리 선관위 시스템 문제 많다. 그다음에 니뻐 가지고 니뻐가 어디다 쓰는 뭐 쓰는지 아세요? 우리 케이블 타이 끊는 정도? 그거예요? 아니면은 고문 도구예요? 고문할 때 손톱 뽑는 거예요. 뒷벌어? 니뻐로 손톱 뽑는 거예요. 손가락 손톱 뽑는 거예요. 이게 니뻐 이거 손톱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손톱. 알죠. 그 고문을 해가지고 선관위 직원들한테 사실은 뭐 어떻게 해서 문재인 정부 때 선거 조작했었는데 이런 거 쭉 쌓아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국회가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선거를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선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국회도 필요 없고 선거도 필요 없고 그 대신 비상 대체 입법 기관은 필요하고 그거는 누가 나눠 먹어요? 이거 여기 참여한 사람들이 다 나눠 먹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이제 국회의원 한 자리씩 다. 대통령이 임명한 국회의원. 네. 박정희랑 전두환 때처럼. 왜냐하면 선거를 할 수가 없어. 대한민국은 선거를 해가지고 뽑으면 다 부정이니까. 선거 체제 자체가 존립할 수 없는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입법기관은 필요해.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야 돼요. 거수기. 네, 거수기. 네. 유신 정우회로 박정희도 3분의 1만 유신 정우회 했잖아요. 이 사람은 다 하려고 그런 거죠. 아니 2024년에 일어난 일치고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러니까 세계 10위권에 들어있는 선진국 대한민국을 완전히 후진국으로 만든 사건이잖아요. 예, 그 정말 머리가 지금도 쭈뼛쭈뼛 선다니까요. 야, 그래놓고 저렇게 안 나오고 버티고 저게 뭔 짓이에요, 저게.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이런 걸 그냥 저는 제가 생각나는 단어는 찌질함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뭐 사나이 뭐 어떤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저렇게 비겁하게 숨어가지고. 아 의원님 저 관제가 없다는 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보세요? 없을 수도 있죠. 네, 간제도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잡혀가면 끝이니까. 압수수색하는 대상이 복수로 되어 있다. 근데 그건 비밀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관제 없을 수 있죠. 그 사람 겁이 많으니까. 관제가 없으면 수배 상태 아니에요 이제는? 아, 그래 금방 나와요. 하긴 대한민국은 그래요. 금방 나옵니다. 어디 도망가겠어요 지금. 근데 도망갔다는 이미지는 굉장히 치명적일 거예요 윤석열한테는. 아 그렇죠. 아니 그러면서 어제 밤에
이게 나의 지지자들 고맙다 그러면서 계속 선동을 하잖아요. 아이고. 근데 거기에 나오는 사인이 윤석열 글씨가 아니라는 썰 때문에 좀 굉장히 우리 긴장했었는데. 아 그래요? 김건희 글씨체랑 비슷해요. 아 그건 제가 못 봤어요. 근데 그쪽 우리가 알고 있는 시스템으로는 이해가 또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마치 뭐 전화를 대신 받는. 예, 전화 대신 받고 문자도 대신하고 하니까 뭐 사인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지. 어디 해외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방명록에 서명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김건희가. 야 거기다가 이제 평양 무인기 보내서 예. 북한의 도발을 또 유도했던 거. 예. 이거는 외환죄에 이제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외환 유치죠. 예.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은 외환 유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작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건 아니다. 북풍 공작은 아니다. 이렇게 또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야. 그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외환 유치인데 북한은 외국이 아니니까 상관없다. 무슨 소리예요? 헌법상의 한반도? 북한이 뭐 주적이고 그 주적을 우리나라를 공격하게 만드는 행위인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네. 국군 심리전단이 김용현 취임 후에 대북 전당 집중 살포했다. 네. 그러니까 지나 보면 아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보도 나왔으니까요. 그래 어떻게 사진 한번 보고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김용현 자체는 이제 북한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 박선원 의원 등 깨서 계엄령 이야기하기 전에 윤석열이 국지전 유도한다는 그 어떤 정황들은 되게 많았었는데 이게 계엄령까지 연결되리라고는 일반 상식적으로는 생각을 못했고 거기에 아니, 다행히 자연스럽게 연결돼야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계엄령 목적이었구나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국가 변란, 네. 폭동과 내란의 목적이죠. 지가 무슨 계엄이에요, 계엄은. 계엄 법에 있는 거예요, 법에. 예. 법에 그 계엄을 할 수 있는 조건과 필요성, 기간, 대상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지금. 모든 게 불법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 계엄의 가장 키워드는 전 사살이라고 생각해요. 사살이죠. 아유, 저 사람들이 이런 농담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게 참 무섭긴 한데 우리를 살려줬겠어요? 이런 말까지 우리 스스로 할 정도예요. 뭐 북한군이 했다고 치면은 뭐 네? 그러니까 참 아니 생각만 소름 끼치고요. 네. 만약에 그게 지금도 북한군이 한 걸로 만약에 그 계엄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벌어질 일들은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아니 그리고 방송 그래서 이진숙이를 그 방통심위원장으로 시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까지. 그래 아니 제가 그래서 필리버스터 때 이 방송사법 우리 당이 준비한 방송사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MBC로나 몇 개를 지켜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준석 절대 안 되고 우리가 우리 언론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그게 다 계엄을 위한 예비 작업이다. 이진숙이나 김용현이나 캐릭터가 똑같습니다. 네. 완전히. 그것도 어제 사표냈다는 사람 하나 있잖아요. 어디 무슨 방통위 무슨 대행인가? 이태규요? 네. 이태규인가 김태규인가? 지금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우리 한민족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왔는지 참. 그러니까 아마 대한민국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최악의 정권을 현실로 목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게 눈에 보이고 예상이 되니까 제가 많이 아팠어요 사실은 그 사이에. 아니 그때 집에도 못 들어가셨잖아요. 아니, 꽤 오래. 아니 그러니까 12월 3일 이전에 제가 그 고통이 많이 있었다고요. 근데 아프면서 이렇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야 우리나라가 전두환보다 더 못한 그 나라로 돌아갈까? 안 그려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역사 앞으로 미래가 야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나라에 다시 살게 될까? 네? 근데 객관적으로는 저자들의 성공 가능성이 한 85% 이상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경고하고 막아도 막을 수 있는 가능성 훨씬 낮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서 이제 야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 못 막으면 정말 윤석열이가 전두환과 박정희와 이승만과 더 많은 모든 악인들을 합쳐놓은 그보다 더 할 텐데 그런 대한민국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인가 안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런 일은 없겠구나. 위에 스스로 위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스템이 선진화됐기 때문에 실패한 측면도 예. 있어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정규 실제로. 군들이 안 약간 움직여. 항명한 느낌도 조금은 안 있고요. 움직이잖아요. 예. 야, 근데 어떻게 보면은 참 그런 무모함이라는 게 예. 상식을 너무 벗어나니까. 그 자기들끼리 그 용산 그 안에 국방부 합창 그 안에서만 살고 낮에는 거기 살고 저녁에는 또 한남동 관저 지역에서 자기들끼리 살고 술 먹고 그러니까 그거밖에 세상에 안 보인 거예요. 그 자들은.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 검사들이 내 앞에 조아리는 걸 본 윤석열이가 군인들까지 줄을 세워가지고 그러니까요. 영구 집권을 획책했다는 네. 사건. 예. 그래서 충성 맹세한 놈들만 안가로 불러다가 매일 술 먹었다. 예. 완전 교대로. 아, 왜냐하면 그 확장돼야 되니까 많이 동원을 하려면은. 그래서 코아 중심이 핵심이 있었고 거기에 한두 장군들이 교대로 들어오면서 그걸 계속 단단하게 넓게 만든 거죠. 이 소위 말하는 반란 주역으로. 네. 윤석열의 비극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주위에 임명한 자들 보면 예. 야당한테 뻣뻣하고 고개 딱 쳐들고 있는 애들인데 윤석열 앞에서는 살살 기는 간신들. 그렇죠. 예, 간신들. 그런 사람들만 포진해 놓으면 내 마음은 편한데 윤석열이 몰라 그래 사실은 앞당긴 거 아니에요? 예. 내각이 다 그렇고 군인들이 다 그렇고. 아니 김용현이가 국회에 나가지고 예? 의원들이 질문하는데 똑바로 대답해야죠 그랬더니 아니 의원이라고 그래서 말 똑바로 할 말 못하면 그것이 장군입니까 병신이지 그랬잖아요. 병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가 음. 장군들을 다 쥐고 있다는 뜻이에요. 합참의장이 포스타 있어봐야 필요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해군이니까. 김명수는 뭐 진짜 바지 느낌이 좀 예, 강하죠. 합참 차장이 포스타였으니까 그 순간에 강호필이. 아, 그럼 지작사령관. 네. 아. 그때 합참 차장에서 지작사령관 가기 전에 직전에 그러니까 뭐 세상이 얼마나 만만해 보겠어요. 그러니까 지작사령관도 지금 약간 공범이라는 의혹이 있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든 연루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뭐 아직 제가 야, 근데 지금 이게 우리 의원님께서 건강 안 돌보시고 이러실 시기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맡고 있는 직함만 한 3개 정도 되고 국회의원을 떠나가지고 몸은 안 좋으신데 네, 시간 지나니까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낫더라고요. 근데 집에 지금 12월 3일 이후에 몇 번이나 들어가셨어요? 아 그래도 간혹 들어갔어요. 신변의 위험 느끼신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집에 이제 제가 못 들어간 이제 우리 아내 나오라 그래가지고 회관에서 같이 자고 잘만합니다. 거기도. 아유,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항공 참사 등이 또 일어나가지고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의원님 그 가슴팍에 근조라고 쓰여 있는데 네. 아 사실 이것도 일어나면 안 되는 사건인데. 그럼요. 국정원에 계실 때 같으면 이런 사건 나면 국정원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되게 이제 이게 그 국가 시스템이 망가지면은 가장 어렵고 소박한 사람부터 피해를 입거든요. 저희 나주 쪽 화순 분들, 광주 분들 피해가 많은데 예. 이분들이 이제 연말에 돈 모아가지고 동남아 여행 한번 맞아요, 가시려고 맞아요. 서울에 있는 큰 여행사로 오면은 서울로 왔다가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주항공을 통으로 임차를 전세기로. 예, 광주 전남에 있는 여러 아주 작은 여행사에서 모집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 같이 다녀오신다가 이런 변을 당하신 건데 가장 소박하고 약하신 분들이 당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진상 규명은 이제 거의 이루어질 걸로 보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나라냐 싶은. 빨리 끝내야죠. 빨리 네. 오늘 저거 빨리 저기 체포해야 됩니다. 이제 예상 같으면 아마 오늘 밤 오늘 심야에 들어가지 끝내야 않을까. 돼요. 네, 끝내야 돼요. 저거 내일 모레까지 질질 끌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박선원 의원께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해가 돼서 후원금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 다음에 국정조사 특위 그리고 하나 더 있으셨는데요. 탄핵 소추단입니다. 탄핵 소추단 이렇게 국회 탄핵 소추단 3개의 역할을 다 하신다는 건 지금 상대로는 거의 초인적인 힘이 필요할 것 아니 같습니다. 근데 그거까지는 괜찮은데 상황 실장해가지고 아, 예. 어젯밤에도 저기 우리 쪽 지지자들이 저기 한남동 가서 저쪽 지지자들한테 뭐 밀리고 있다 욕설 막 당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또 잠을 잘 수도 없고 그런 아니,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내란성 불면이라는 게 요즘 국민들한테 굉장히 그 회자되는 말입니다. 예. 불안감이 아직도 정말 있다. 그래요. 예. 예. 잘 수가 없어요. 1시간 반 깨고. 자, 오늘 민주당에서 가장 잘 뽑았다고 하는 초선 그런 느낌은 몇 선쯤 하시는 것 같은 우리 든든한 박선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새날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